1차 지명을 통해 입단한 후 10년 동안 프로 선수로 활동해온 강태율. 롯데 자이언츠의 포수였던 그는 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결정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지난 15일 강태율을 이미혜지 선수로 공시했다. 2025 시즌 개막 3월 22일을 66일 앞두고 발생한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과연 무슨 사정일까?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태율은 나이가 들수록 내 모습이 그대로인 것 같았다. 성장하지 못하는 느낌의 은퇴를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 수영초 대천중 부경고를 졸업한 그는 2015년 롯데 1차 지명을 받아 프로에 입문했다. 10년 동안 1군에서 65경기를 뛰며 타율 0.123, 81타수 10안타, 3홈런 21타점 3득점, 출루율 0.250, 장타율 0.259, OPS 0.509의 기록을 남겼다. 타격에서는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수비 면에서는 안정적인 기량을 보여줬다. CSG 출신 레전드 추신수는 2021년 한 방송에서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프레이밍 능력에 깜짝 놀랐다고 평가하며 그의 수비력을 칭찬한 바 있다. 그러나 팀 내 입지는 점차 좁아졌다. 입단 당시에는 강민호, 현 삼성, 가 주전 포수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후에도 포수진의 혼란 속에서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강동관에서 강태율로 개명하며 마음가짐을 새로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2023년 유강남 EFA로 팀에 합류하면서 1군 백업 기회마저 정복은 과 손성빈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개막 엔트리에 포함되었지만 1군에서 10경기 10타석에 그쳤다. 그는 2군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점점 침체되는 자신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시즌 막판 1군에 복귀해 도루 저지를 성공시키며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줬다. 강태율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했다. 콜업됐을 때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은퇴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9월에 10경기를 소화한 뒤 1군에서 말소되었고 결국 은퇴를 결단하게 되었다. 지난 시즌을 시작하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전념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전했다. 시즌 종료 후 롯데는 그를 보류선수 명단에 올렸고 포수 출신 김태형 감독 역시 강태율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 했다. 구단 관계자들 또한 그의 은퇴를 만류했다. 그러나 강태율의 뜻은 단호했다. 그는 많이 지쳤고 내 실력을 인정하게 됐다며 아쉽긴 하지만 나보다 뛰어난 후배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붙잡아 주시나 싶어 감사함과 미안함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지난 10년의 프로 생활을 회상하며 그는 20살 때는 정말 힘들었다.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만 봤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데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군 전역 후인 2020년에는 14경기에서 타율 0, 455, 11타수 5안타, 2홈런을 기록하며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강태율은 이 시기를 프로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이후로도 그는 부단히 노력하며 땀을 흘렸다. 정말 간절하게 야구에 매달렸다. 전역 후부터 은퇴할 때까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자리를 잡지 못하자 강태율은 미련을 두지 않고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는 받아들이게 됐다. 나보다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가 있다면 그가 경기에 나서는 것이 맞다. 이를 인정하다 보니 이렇게 그만두는 것도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비록 선수 생활은 미련 없이 마쳤지만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었다. 강태율은 수비에 있어서는 항상 자신이 있었다. 경력이 쌓이면서 경기를 보는 눈도 넓어졌다. 이제는 마음의 짐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간과했던 것은 포수는 수비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해 타격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거의 수비에 80에서 90%의 비중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이제 강태율은 제2의 야구 인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는 마산에서 야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한다며, 그래도 선수를 그만둔 후 바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다행인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태율은 선배님들 덕분에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고, 동생들도 편하게 함께 지내줘서 고마웠다. 모두 다치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다. 구단 직원분들께서도 항상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큰 힘이 됐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훌륭한 지도자분들만 만난 것 같다. 인복이 많았고 덕분에 행복하게 야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팬들에게도 제가 뛰어나진 못하고 질책도 많이 받았지만 응원과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행복했다며 제2의 인생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는 많이 응원해줘서 고맙고 사랑한다며 인사를 건넸다. 초등학교 이후 처음 강태율 투수의 마음을 알게 된 경험. 초등학생 시절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강태율은 포수 마스크 대신 마운드에 올라 색다른 경험을 했다. 강태율은 20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팀이 1-12로 뒤진 9회 초 2사 1루 상황에 마운드에 올랐다. 허문의 롯데 감독에 따르면 당시 투수로 나섰던 오연택이 정해진 투구수를 채웠고 김대우가 남아 있었지만 필승조를 아끼기 위해 강태율을 기용했다. 23일 수원 KT위즈전전에 만난 강태율은 감독님께서 경기 후반에 던질 수 있겠냐고 물으셨다고 회상했다. 허 감독은 7회에 강태율에게 투수 등판 가능성을 물었고 강태율이 가운데로 던질 수 있다고 답해 신뢰를 얻었다. 초등학교 이후 처음으로 마운드에 선 강태율의 투수 데뷔는 쉽지 않았다. 그는 2사 1루 상황에서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에게 내야 안타를, 조수행에게는 1타점 2루타를 허용하며 실점했다. 그러나 안건수를 2루수 땅볼로 처리하며 이닝을 마쳤다. 총 투구수는 9개였다. 그는 그저 최선을 다해 던졌다고 담담히 말했다. 비록 자책점은 아니었지만 추가 실점을 내주었다. 짧은 투구였지만 강태율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그는 투수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캐치볼 하듯 던졌지만 포수로 공을 던질 때와는 전혀 달랐다며 10개도 안 던졌는데도 긴장됐다. 포수로는 공을 잘 던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투수들이 공을 못 던져도 뭐라 할 수 없겠다고 덧붙였다. 이제 본업인 포수로 돌아왔다. 이날 KT위즈전에 선발 포수로 출전할 예정이다. 강태율은 캠프 때부터 준비를 철저히 했다. 팀 승리에 기여하고 싶다. 투수들이 좋은 투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구 그만할까 생각했는데 720일 만에 복귀한 1군 무대, 도루왕 LG. 준비된 저격수 있었다. 2년 만에 1군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뭔가 보여주고 제 가치를 증명해보자고 마음먹었죠. 2015년 1차 지명으로 프로야구에 발을 들인 지도 어느덧 10년.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회를 롯데 자이언츠 강태율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사령탑, 단장, 심지어 팀 로고까지 바뀔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강태율의 1군 경험은 58경기 93타석에 불과했다. 포지션 특성상 성장 속도가 느린 포수라지만 그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다. 롯데는 10일 잠실 LG전에서 연장 10회 접전 끝에 2대1 승리를 거뒀다. 주전 포수 유강남이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고 최근 정복은까지 1군에서 제외되면서 강태율에게 기회가 왔다. 지난 9월 7일 부산 SSG 랜더스전은 2022년 9월 18일 수원 KT 위즈전 이후 720일 만에 1군 복귀전이었다. 허문의 전 감독 시절부터 팝타임, 공을 잡아 2루로 송구하는 시간, 이 짧고 강한 어깨를 가진 수비형 포수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아쉬운 타격이 발목을 잡았다. 2021년 신예 포수 손성빈까지 가세하면서 강태율의 입지는
더 좁아진 듯했다.